실제로 영재고 가 있는 아이들 보면서도 쟤도 붙었는데 우리 애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 몇 개만 건져도 가성비가 좋게 보낸 거지. 애들이 하는 게 사실 이제 가성비는 제일 높긴 해.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려면은 그걸 할 때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써야지 이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받아들일 거 아니야. 난 영재고 애들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참 가성비적 공부를 한다. 애들 입장에서 놀 거 다 놀고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애들 학원비 때문에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 근데 이게 영가고나 KMO를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원 가는 횟수나 시간이 많다 보니 학원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들었어. 영재학교 준비학원에 가면 월 학원비만 학기 중에 150이 들고 주말 특강까지 들으면 월 300. 방학 때는 400까지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무턱대고 영재고 준비학원 보내기 전에 조금이라도 가성비 있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쌤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그 자기 만족인 것 같아. 자기 만족. 가성비라는 게 들인 돈 대비 나오는 결과물이잖아. 영재고 학원을 가면서 막 지금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뭐 싸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돈 내고 갔을 때 뭘 얻을 수 있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또 이제 영재고 학원 가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다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걔네들을 보다 보면은 또 이제 붙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실제로 영재고 가 있는 아이들 보면서도 쟤도 붙었는데 우리 애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막 혼란이 오는 거지. 근데 잘하는 애들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잘 못하는 애들도 이제 뭐 그날 어떻게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또 이제 영재고 입시다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돈을 이게 내고서는 우리 애를 이제 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맹목적으로 무조건 이제 합격, 불합격 여기에만 중점을 둬버리면은 붙어야 본전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면은 이제 다 날렸다고 생각하고 막 얻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제 가성비가 꽝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영재고를 준비함으로써 뭘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마인드셋이 좀 돼 있는 상태에서 학원을 보낸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몇 개만 건져도 가성비가 좋게 보낸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붙고 안 붙고 요것만 따지고서 영재고를 가성비 있게 보낸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가성비를 따지고 있는 부모라면은 되게 힘들 것 같아. 영재고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 우선은 이제 영재고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입시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는 영재고 입시를 준비를 한번 하고 나면은 당장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신을 준비하더라도 되게 뭐랄까 수월할 거야. 다른 애들이 한 1, 2 공부하면서 힘들다 막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나 혼자 이제 막 5, 6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제 강도 자체가 이제 강한 거로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사고력 문제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굳이 뭐 어려운 문제를 보더라도 거부감이 좀 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영재고를 가지는 못했지만은 영재고를 준비했던 애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학 가서 만나고 있는 애들이 이제 영재고 준비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몇 개를 이제 좀 만족스럽게 애가 하는 거를 이제 본다면은 뭐 가성비가 좋다고 보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선행을 쭉쭉 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선행을 빼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장 앞에 있는 목표가 없다 보니까는 애들이 뭐 몰입하는 정도도 굉장히 다르고 문제를 푸는 종류는 분명히 달라. 선행해서 푸는 거랑 영재고 대비하면서 푸는 거랑.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심층 면접이나 이런 것까지 멀리 내다본다 치면은 영재고를 준비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거든. 거기에서 풀어보는 사고력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도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보는 거지. KMO도 이제 했던 친구들하고 안 했던 친구들하고 그 킬러 문제 같은 거 대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심화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KMO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영재고는 그냥 입시다 보니까는 붙냐 안 붙냐 이것뿐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애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과거 입시를 또 준비하거든. 그런 것처럼 영재고 입시를 준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내 생각에 많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도 좀 가성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만약에 한 달에 150씩 냈어. 150씩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로 우리 애가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1등급을 이제 맞는 데에 목표를 두자. 영재고 대비도 한번 해봤으니까는 다른 애들보단 잘하겠지. 그거랑 이제 또 비교해볼 만하지. 아니면 지금부터 내신을 일단 준비를 하는 거야. 고등 선행만 쭉쭉 빼가지고 내신만 준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 1등급을 맞게 하는 게 좋을지. 부모 목표가 내신 1등급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고민이 되겠지. 그러니까 150 주면서 영재고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선행학원 나가가지고 이미 내신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낫냐. 근데 이제 얘를 내신 1등급 맞았어. 그 다음에 또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내신 잘 받고 나면은 그럼 수시를 쓸 거 아니야. 수시를 쓰면 또 이제 면접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심층 면접으로 간다고 치면은 또 영재고를 해보는 게 또 유리해. 그거에서 고민이 되겠지. 쌤이 봤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럼 결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일단 애들이 흥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창의 문제에 흥미를 많이 갖는 친구들도 있고 선행 문제에도 흥미를 많이 갖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는 게 사실 이제 가성비는 제일 높긴 해.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려면은 그걸 할 때 이제 의지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의지가 있어야지 이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받아들일 거 아니야. 높은 등급 애들하고 낮은 등급 애들하고 차이가 결국에는 한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문제 숫자 차이로 이제 거의 결정이 돼버린다고. 일단 이제 재미있고 관심이 있어야지 그 개수가 올라갈 거 아니야. 한 시간에 받아들이는 양 자체가. 관심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부모님들이 애들 막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애는 막 영재고에 뭐 의대에 막 이런 코스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요새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수학적으로 관심이 있게 많이 해야 되고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 안 되거든. 그 때문에 이제 뭐 좀 못하더라도 뭐 잘한다 좀 칭찬 좀 해주면서 이제 아이가 좀 나는 좀 잘하는 축이다, 난 잘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부 쪽에도 관심을 갖고 영재고 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공부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칭찬을 계속 해주면 되는 거야?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거를 시켜야 되겠지. 굳이 처음부터 막 큰 학원 이런 데 보내기보다도 작은 학원에서부터. 근데 사실 이제 영재고 갈 만한 애들은 어딜 갖다 놔도 좀 튀거든, 이게. 그럼 이제 작은 학원부터 이제 보내봐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얘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학습지 같은 걸 이제 반복하는 것도 되게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자신감을 얻는데, 쉬운 걸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감을 얻는데, 그러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거든. 영재 애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튄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길러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타고나는 게 있는 건지 난 좀 약간 타고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난 사실 가성비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의 가성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도 공부는 이제 가성비를 따질 수가 있거든. 어떻게? 어떤 가성비냐면은 놀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놀고는 싶어. 근데 성적은 또 잘 나오고 싶어. 그게 가능해? 그런 애들이 튄다는 거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쟤 똑같이 놀았어. 근데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아, 쟤가. 그런 애들은 내가 지금 봤을 때 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난 영재고 애들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참 가성비적 공부를 한다, 애들 입장에서. 놀 거 다 놀고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때 그 티처스에 나왔던 그 친구들 보면은 막 춤도 추고 할 거 다 하잖아. 그 게으른 영재고. 맞아. 근데 난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느꼈거든, 영재고에서.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보다는 뭔가 놀 거 다 노는데 잘하는 애들. 그렇다는 느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다 갖다 놔도 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런 면이야.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막 공부를 막 엄청 막 공부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성적은 잘 나와. 이런 거에서 튈 거라 이거지. 근데 영재고에 가도 예전에 말했듯이 퍼센티지가 있다 그랬잖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재가 있고 조금 만들어지는 성실한 영재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영재 같은 애들이고 나머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영재고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도 있지 않아? 영재고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결국 그날의 성적이거든. 시험. 나는 운이 70이라고 보거든, 시험은 항상. 근데 이제 그 운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지. 참 입시가 참 잔인한 것 같아, 특히 영재고 입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미리 잘하는 애들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좀 다 나가보라 이거야. 여러 개를 나가가지고서 다 잘하면 이제 그때 되면 크게 걱정 안 하거든.
부모 역할 중에서 수학에 관심 있게 도움을 주라고 했는데 음. 그런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과학관 같은 거 이제 가보면서 이제 체험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관련된 뭐 학교 견학이라던가, 사고력 학원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그쪽 관련된 뭐 유튜브라던가, 뭐 책이라던가, 그런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봤을 때도 나름 그래도 검증된 거는 자신감이 안 떨어지게. 조금만 잘한다고 해가 자꾸 어려운 거 하다 보면은 애가 이제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몰라도 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구멍 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제 애가 바보가 돼버리거든. 그런 것보다는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바보가 되는 그런 거 만들기보다는 잘하는 거를 갖다가 더 잘해가지고 이제 계속 칭찬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딱 잡히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너무 빨리 빼기보다는 잡히면 넘어가고, 잡히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알아서 빨라져, 알아서. 근데 엄마들 마음은 이게 조급하거든. 옆집 엄마가 뭐 어디 시키고 있다. 우리 애만 뒤처진다면 조급한 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어렸을 때의 그런 것들이 부모님의 능력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좀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 아이들의 유전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렸을 때는 확실히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